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이어발전소 타워러브 정광경 리포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의 시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저 광포터가 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은 곧 오늘의 한글 창제에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죠. 처음 시초는 한글이 아닌 다른 명칭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각야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28년 지금의 한글날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광포터가 여러 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한글이 있기 때문이겠죠. 날은 지났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포터와 함께하는 신나는 위클리 섹스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광포터의 집중 포커스, 부부지만 각방 쓰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 4가지와 낮은 성욕을 돋우는 방법, 그리고 통통 섹스 정보통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광포터의 집중 포커스 첫 번째, 부부지만 잠잘 땐 따로 각방 쓰는 게 더 좋은 경우 4가지. 각방을 쓰거나 각기 다른 침대에서 자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수면을 영어로는 수면 이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커플 12쌍 가운데 한 쌍꼴은 이미 침대를 따로 쓰고 있고 약 30%는 그런 아이디어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는 한 침대에서 자야 금술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따로 자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건강 포털 코미디닷컴에 따르면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따로 자는 것이 건강상, 안전상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따로 자는데 더 좋은지 광포터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케줄이 너무 다를 때. 커플 중 한 사람은 밤 10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종달새형, 그런데 한 사람은 새벽 1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올빼미형이 있다고 하면 일찍 자는 종달새는 늦게 침대에 들어오는 올빼미 때문에 새벽 1시에는 꼭 한 번 깰 것이고 늦게 자는 올빼미는 또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 때문에 새벽 5시에 깼다가 다시 자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겹치는 시간이 적어서 한 방을 쓴다고 해도 친밀한 순간을 갖기 어려운 커플이라면 아예 딴 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잡아야 이득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이죠. 둘째, 아플 때. 숙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며칠 야근한 끝에 담이 들려고 할 때 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으슬으슬 몸살 기온이 올라올 때를 생각해 본다면 따뜻하게 한잠 푹 자고 나면 확 좋아지는 걸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플 때는 잠이 보약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하게 잘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몸이 났거든 바로 합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셋째, 안전히 달렸을 때 겨우 5시간만 자는데 중간에 3번 깼다면 과연 잘 잤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낮에 졸리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졸음은 어떤 경우에나 치명적이죠. 예를 들어 다음날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몰아야 한다면 따로 자는 게 현명합니다. 넷째, 잠버릇이 심히 고약할 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따라서 피곤해지면 관계는 삐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둘 중 하나가 원인을 제공하고 나머지 하나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제일 심각합니다. 코골이도 여기에 해당하죠. 상대방이 너무 코를 골아서 잠을 자기 힘들 정도라면 각방을 쓰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같이 자려 애써봐야 짜증만 늘게 되죠. 대신 솔직한 대화로 둘만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포터의 집중 포커스 두 번째, 낮은 성욕을 돋우는 방법. 낮은 성욕을 돋우는 데는 낮잠과 햇볕 쐬기가 좋다고 미국 매체 엘리트 데일리가 지난 9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수면학 연구가 사라 메드닉 박사는 오후 4시 이전 20에서 90분의 낮잠은 저녁 때 성욕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무기력, 낮은 컨디션의 원인이므로 낮잠 외에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속에서 낮잠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햇볕 쐬기입니다. 햇볕 쐬기는 성 호르몬 수치를 높여줍니다. 봄쯤 성욕이 깨어나는 증상이 대표적이죠. 봄은 일조량이 늘어나 체내 멜라토닌 수치를 높이는데 이는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각각 정자 생산량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 햇볕은 체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며 체내 비타민 D의 90%는 피부에서 햇볕을 쐴 후 합성됩니다. 오스트리아 의학대학 연구팀은 혈중 비타민 D가 많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햇볕 조사 포럼 감독 에드 브랜드는 건강한 남성 여성은 비타민 D가 충분하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수치와 성욕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얘기 들었듯이 건강하고 잔잔한 성욕을 깨우기 위해서는 꼭 햇볕 쐬기를 실천드립니다.
키스를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통통 섹스 정보통. 키스가 건강에 좋은 이유 5가지. 키스는 사랑하는 사람 간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사랑을 표현하기 쉽지 않은 법이죠. 건강에 좋다는 빌미로 오랜만에 애인과 로맨틱한 키스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키스가 건강에 좋은 이유 5가지를 저 광포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적 안정감. 가벼운 입맞춤을 포함한 모든 키스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키스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옥시토신 분비량이 늘어나는데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한 기분이 들죠. 둘째, 스트레스 감소. 키스를 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억제되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통증 조절 성분을 지닌 엔돌핀이 분비돼 강렬한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통증을 감소시키죠. 셋째, 면역 시스템 강화. 키스를 하는 동안 입안에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타액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이 타액은 해로운 박테리아를 씻어내며 플라크의 생성을 막습니다. 이때 타액을 통해 세균을 교환하면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넷째, 신체적 정신적 유대감 강화. 옥시토신은 마음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애정이 높아지게 도와줍니다. 또 로맨틱한 키스를 하면 상대방과 뇌파의 동조화가 이뤄지고 심지어 호흡과 심장박동까지 같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커플 매칭 시스템. 성행동 아카이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키스는 천생연분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입술에 있는 피지선에서 페로몬과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키스할 때 상대의 페로몬을 모아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지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통 섹스 정보통. 두 번째, 생리통에 관한 잘못된 편견 5가지. 생리통에 관련해서 떠오르는 잘못된 편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릴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통제 같은 생리통 치료용 약물 복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성이 생겨 몸에 안 좋다? 정답은 몸에 지장이 없다 합니다. 생리통 완화를 위한 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서 비마약성 진통제에 속합니다. 안심하고 통증이 심할 때마다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일회용 생리대를 쓰면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 정답은 몸에 지장이 없다 합니다. 아직까지 일회용 생리대가 생리통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 질환이나 독성 쇼크 증후군은 일회용 생리대와 탄폰 사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겠죠. 셋째, 생리통은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게 낫다? 정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생리통은 자궁혈관의 과다 수축을 유발하면서 자궁 내의 혈류량을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빈혈 증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허혈성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생리통은 평소 생활 습관이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생리통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심지어 입는 의복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당연히 생리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광포터의 집중 포커스, 낮은 성욕을 돋구는 방법에 대해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통통 섹스 정보통에서는 생리통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댓글에서 소중한 호응과 함께 소중한 하트를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모님 2330님, 여유증님, 상쾌 미요미님, 설탕님 등 항상 저희 라디오를 애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을 위해 두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9월 한 달을 쉬고 다시 시작하는 위클리 섹스 리포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질 좋고 좋은 컨텐츠로 더 많이 보답하는 광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알찬 정보로 찾아뵐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 광포터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